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100가지 이상의 색깔을 스피어 X가 적외선을 통해서 구분을 한다.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제 요 102개의 색깔을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바로 거울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 파란색과 굉장히 다 달라져요. 거울 안에 굉장히 다른 투과율을 가진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거울에 이 어려운데 스피어 X.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항공청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스피어 X 팀 일을 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이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우주항공청과 또 한국천문연의 또 연구원님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또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 또 그 유명한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몇 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 걸로는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발사한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망원경으로 우리가 우주를 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주망원경에 대해 약간 생소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저희가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위원회 이렇게 만난 게 처음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계기로 또 유튜브 영상에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 우주망원경이 어떤 건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주망원경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우주망원경은 이제 천문학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기기인데요. 이제 망원경을 지구 밖 우주로 보내서 이제 천체들을 관측하는 기기입니다. 지구에서는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구에서도 당연히 관측을 할 수 있지만, 지구에서 관측을 할 수 있는 빛의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지구의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체에서 오는 빛을 관측을 하는 건데, 지구에서는 대기를 통해서 오는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천체에서 오는 다양한 빛들을 우리가 모두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없는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서 이제 관측을 하면은 조금 더 먼 우주, 그리고 어떤 우주의 정확한 모습들을 다양한 빛으로 관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방금 하신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이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말고도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망원경이 있잖아요. 네. 바로 스피어 X입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 스피어 X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스피어 X. 그 스피어 X,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망원경이잖아요. 네. 2월 달에 발사를 앞두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스피어 X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스피어 X의 이제 특징은 세계 최초로 102개의 색깔로 온 우주를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을 하는 망원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102개. 네, 그러니까 적외선에도 102가지의 색깔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102가지 색깔인 게 사실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하면은 뭐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여성분들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가지 색깔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저도 근데- 몰랐는데. 예,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외에도 색깔이 그렇게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100가지 이상의 색깔을 스피어 X가 적외선을 통해서 구분을 한다. 네, 관측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아.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요 102개의 색깔을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바로 영상 분광 관측 기술입니다. 그래서 영상 관측이라는 거는 우리가 카메라로 우리가 찍는 게 사실 영상 관측이고요. 이제 분광 관측은 어떤 특정 천체의 이제 특정 파장대를 찍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분광 관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기술이 결합된 게 영상 분광 관측입니다. 그래서 요 기술을 통해서 102의 색깔로 이제 전 우주를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이스가 그러면은 전 우주 하늘을
관측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전에 어떤 제임스 웹이나 허블 우주망원경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네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관측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그렇죠. 허블은 2.4m, 차이가, 네, 제임스 웹은 6.5m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굉장히 작은 20cm의 거울을 가진 망원경인데 그러네요. 요 20cm의 거울을 가진 작은 망원경이 넓은 영역을 다양한 색깔로 관측할 수 있는 이런 관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관측으로 스피어렉스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을 154개 정도 포함할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을 관측해요.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의 4분의 1 정도밖에 관측을 못해요. 아,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볼 수 있는 네네. 시야의 차이가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울은 가시광선만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이 스피어 X에 있는 거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시광선 말고도 다양한 빛을 적외선 영역의 다양한 빛을, 적외선 영역에 영역에 있는, 있는 다양한 그 파장대의 빛을, 네, 적외선 영역에 있는 102가지의 빛을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네, 한 번에 볼 수 있는, 한 번에 볼 수 있는 네, 단 하나의 거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2개의 필터가 다 스피어 X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는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망원경의 사이즈 또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제 여기서 또 들어가는 새로운 기술이 선형 분광 필터라는 선형 분광 필터. 이 선형 분광 필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 이제 천문학에서 사실 많이 쓰이지 않았던 필터인데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리스. 네, 니스라는 이제 망원경이 있는데 위성이 있는데 그 니스에 처음 이제 적용이 됐고요. 이 선형 분광 필터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거울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 파장대가 굉장히 다 달라져요. 그래서 거울 안에 굉장히 다른 투과율을 네네네. 가진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에 이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거울이 아닌 겁니다, 지금. 네네 그쵸? 그 네. 일반적인 거울이 전혀 예. 아니고 앞에서 설명해 주신 제임스 웹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 그리고 이제 스피어 X를 비교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임스 웹이나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본다면 스피어 X는 전체적인 숲을 본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굉장히 어떤 인상적인 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스피어 X의 어떤 역할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제 스피어 X의 과학 목표가 3가지가 있는데 이 스피어 X가 사실 약자예요. 그래서 이 긴 이름 안에 스피어 X가 하고자 하는 과학 목표들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피어 X 풀네임이 뭐냐면은 Spectrophotometer for the History of the Universe, Epoch of Ionization and Ice Age Explorer입니다. 그게 플레임이에요? 네. 한 문장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플레임이라고 합니다. 네, 또 중요한 또 명칭이니까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네, 잠깐만요. 스펙트로, 네, 네. 포모미터 for the history of the universe. 그다음이 epoch of reionization 네. and ice explorer. 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잘한 거 맞나요? 네네네. 이름이 너무 길어서 네. 그냥 저는 스피어 X라고 부를게요. 스피어 X. 이제 스피어 X가 하고자 하는 과학 목표 3가지가 이제 모두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네네. 저희가 플레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스피어 X 우주망원경은 우주 급팽창의 미스터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빅뱅 이후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우주가 수조 배로 급격히 이제 팽창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어 X는 이제 수억 개의 우리가 은하를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억 개의 은하들의 분포를 연구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이끈 원인과 어떤 그 물리학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이제 기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스피어 X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은하를 포함해서 그 은하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는 그 우주에서 방출되는 빛의 근원에 대한 어떤 완벽한 지도를 제공해서 우주와 그리고 은하가 어떻게 진화하고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스피어 X의 과학 목표는 우리 은하 내의 생명의 원인인, 생명의 근원인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얼음 알갱이들이 있거든요. 이 얼음 알갱이들을 이제 탐색을 해서 어떤 우주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그런 과학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이 SPX 등장이 우주 탐사의 어떤 새로운 또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스피어엑스 팀에서 일하셨던 나사 JPL의 앨런 패링턴 박사가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이제 스피어엑스가 이런 독특한 관측 기술을 통해서 사실 수십억 개가 넘는 은하들을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과학 연구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망원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박사님, 그 SPX 이 개발에 사실 굉장히 많은 그 기관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뭐 나사 JPL,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저희 우주항공청이 한국천문연이 유일하게 또 국제 기관으로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이 이제 개발한 그 장비 중에 그 핵심 장비가 있습니다. 핵심 장비.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이시는 이제 극저온 진공 챔버를 네네.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스페이스 팀에 미국으로 직접 보내서 되게 크게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극저온 진공 챔버가 무엇이냐면은 영하 222도 진공 상태라는 게 우주 환경과 비슷한 환경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진공 챔버 안에 스피어엑스 망원경을 넣어서 우주 환경에서 망원경의 초점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관측을 해야 되는 그런 파장별로 그 응답을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들을 시행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다 우주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의 잘 작동을 하는지 네. 그게 검증이 다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모든 테스트는 다 끝났고 이제 스피어엑스는 발사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네. 한국천문연이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이 스피어엑스 팀에서 이제 유일한 국제 협력 기구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데는 사실은 과거에 차세대 소형위성 1호에 실린 이제 니스라는 망원경을 천문연에서 개발을 했는데 네네. 니스의 독자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스피어엑스의 유일한 국제협력 기구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천문연이 그냥 운 좋게 된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이런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고 네네. 발사를 이제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네. 성공적으로 발사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네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 스피어엑스가 2019년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네. 발사 일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근데 스피어엑스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2월 28일에 미국 우주군 기지인 이제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가 개발한 펠컨 9을 타고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된 이후에는 약 2년 동안, 정확히는 25개월 동안 총 4차례 우주 전체를 관측해서 우주 전체 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박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우주 망원경에 또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굉장히 우주 망원경 개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들면서 좀 뿌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박사님 어떻게 또 앞으로의 또 기대감이나 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 스피어엑스를 통해서 한국천문학계에서 사실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나 아니면 과학 연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걸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 2년 동안 서베이가 이제 미션이 끝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좋은 과학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국민들에게 너무 전달해 기대가 줄 수 돼요.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요. 또 이런 스피어엑스를 통한 이제 우주망원경 개발과 또 과학 연구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한국 우주망원경을 이제 개발하는데 바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박사님 또 저희 우주항공청이 작년 5월에 이제 개청을 했는데 또 우주항공청도 개청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우주에 대한 기술력도 좀 더 이제 국제 무대에서 또 이렇게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영상 이벤트도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스피어X가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어떤 희망의 응원 메시지나 그리고 또 우리 박사님처럼
이 개발에 참여하신 또 이렇게 노고가 있으신 많은 연구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 10분 뽑아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항공청 유튜브가 개설됐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어 스피어 X!